안녕하세요. 노마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죠. 디지털 노마드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했고, 우리가 외국에서 사는 데에서 장점, 특히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사는 장점과 그 다음에 그걸 위한 비자, MM2H 비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 상품들이라든지 몇 가지를 알아봤어요. 자, 오늘은 좀 더 현실적이고 우리가 좀 우리에게 핫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바로 영어입니다. 자, 외국 생활을 하면은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 돼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해서 말레이시아 말을 배우고,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해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고, 뭐 파키스탄에 있다고 파키스탄 말을 배우고, 이러기는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특히 그리고 해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많은 계기가 이제 어찌됐든 미국과 영국에서 또는 호주 이런 데서 쓰고 있는 영어가 세계에서 아주 공용어처럼 이제 쓰이면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할 수 있게 된 것. 그거는 부럽고 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시기도 나지만은 우리에게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의 기회, 저만 하더라도 외국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할 수도 있는 거가 다 영어로 이렇게 외국의 호주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뭐 네덜란드 이런 직원들이랑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영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도 특히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다른 싱가포르 또는 이런 호주, 뭐 캐나다, 뭐 미국, 우리 많이 생각하는 나라들 있죠. 이민이라든지 사는 데서 있는 나라들에서 살 수 있는 기반도 영어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어를 못 한다고 우리가 거기 못 사는 거냐, 미국에 못 사는 거냐? 아니죠. 우리가 한인타운에, LA의 한인타운에 가면 영어를 하나도 못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수익원들이 이제 제약되는 거죠. 미국에서 한인마트를 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살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우리의 기회들이 좀 적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 되면 꼭 영어가 필요한 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랑 무슨 트러블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지.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를 못해도 외국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그렇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지만은, 그거를 잠시 우리가 좀 아픈 부분을 좀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의 기회가 많은 것도 사실이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영어를 잘하느냐. 그 영어를 잘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토익을 만점자들이 많다. 신입사원 중에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영문법을 잘하는 교수들 계시고, 그런 분들이 당신이 나보다 영어를 잘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런 기준, 토익이라든지, 물론 제가 토익 점수가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토익이라든지, 이런 시험 점수라든지, 아니면은,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척도로 본다면, 글쎄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최소한 외국에서 몇 년 동안 외국인들이랑 대화를 하고 특히 일로서 하는 측면,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보면은 저 잘한다고 할 수 있죠. 잘해야 되죠. 물론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뜨거운 감자, 우리에게 외국 사람 디지털 노마드를 하는데 영어를 못해서는 많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토픽이 이제 프로그래머지 않습니까? 프로그래머는 꼭 외국의 디지털 노마드처럼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한국에 있더라도 영어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IT 도서들은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교육이라든지 IT 교육이라든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영어로 된 책을 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책인데요. 플렉스라고 하는 당시에 뜨던 이제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로 이렇게 우리가 베스트워라는 쇼핑몰을 만드는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참 이렇게 안타까웠던 게 우리나라에 플렉스든 무슨 데이터베이스든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나오는 책이라고는 다 번역된 거는 매뉴얼 수준에 있는 아주 기초적인 사용법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그런 것만 보고, 왜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원서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만 보고 아주 기초적인 레벨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게 우리나라 IT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원서를 보면서 이 책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하더라도 많은 지식들, 프로그램에 많은 지식들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좋은 내용을 얻는 것은 주로 영어로 된 사이트예요. 블로그라든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쓰는 사람 블로거들에 비해서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10배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뭐 10배가 뭐야? 더 많겠죠?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외국에서 생활을 안 하더라도, 또는 외국에서 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참 잘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고 아침에 출퇴근 공부하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참 어려운 일이죠. 영어를 잘한다는 게. 그래서 저도 예전에 2007년도에 뉴질랜드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결국 한 2년 정도를 거기서 거주했는데요.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서 굉장히 막막했어요. 왜냐,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온, 나름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영어를 배운 거는 우리처럼 아까 말씀드린 토익 시험 보내니까 시험 봤고요. 입사를 해서 한 데서 시험 봤고,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 되는 데서 그 점수만 넘기려고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전 중학교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필요한 영어를 했죠. 나름 영어를 오래 했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 외국인이랑 얘기한다는 거, 정말 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얼어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영어를 통역하는 비서를 뒀었어요. 뭐 비서 겸 두면서 몇 개월을 하면서 정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외국인이랑 일부러도 비서가 있음에도 부딪혀 보려고 하고, 좀 어떤 때는 좀 서로 난감한 경우,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겪었고, 그러면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임프루브가 됐죠. 그러나 계속 그런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디지털 노마드를 얘기하면서, 노마드 프로그래머로서 얘기하면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 여러분들이 좀 쉽게 실질적인 영어, 우리가 노마드로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중요한 거를, 영어를 또 배우는데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레벨에서 2007년도에 그 막막한 뉴질랜드로 떠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정도였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실력이 좋은 분들도 더 계시겠지만, 그랬을 때 영어가 안 되는 때 갔을 때에 여러 가지 지도를 했겠죠. 저도 여러 책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었다는 책들 2권을 제가 골라서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아시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결국은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조급하게 보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해야 되고, 한번 뭐 벼락치기 한다고 해서 느는 거는 아주 한계가 있고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일단 영어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어예요. 단어. 우리가 단어를 얼마나 아는 게 결국 영어로 말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 우리가 뭘 설명하는데 그 단어를 모르면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지어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어를 알게 되면은 그 단어를 알면은 그 단어를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사실 문법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단어만 알면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단어를 알게 되면 일단 본인이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효과를 봤던 책, 물론 저는 여기서 그 책을 뭐 어떤 관계가 있거나 그 출판사랑 관계가 있거나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그걸 공부하자는 거야. 이제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이제 봤던 많이 보는 능률복화 5원편이라는 지금 이 책 한 2천 몇백 개의 단어 핵심 단어를 갖고 우리가 60일 과정을 했는데 하루하루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는 편하게 나눠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한 3번 봤어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뭐 보케블러리 22,000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그런 걸 하는 것보다 이런 거를 몇 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07년도에 썼을 때 이 책이 500만 명이 봤다.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봤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1000만 명이 이제 샀더라고요. 책도 싸요. 많이 팔려서 그런지.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하나씩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책을 갖고 제가 단어를 꾸준히 여러분들과 저도 이번이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 복습하면서 할 때마다 까먹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려고 해요. 그 다음 책 이게 다 끝나면은 제가 영문법을 공부하는 데서 그 아주 뎁스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용적인 단어를 하는데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무작정 따라하기 영장문이라는 이 책인데 이 책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능률복화를 끝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나면 영어에 대해서 자신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영문법을 아주 한 10몇 개 장으로 아주 압축해서 하는데 아주 그런 게 좋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을 때 영문법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은 우리가 실용물들의 예제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예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쓰면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것, 여러분들이 영어를 외국 생활을 하든 어떤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걸 잘 안 해도 됩니다라고 저한테 되묻지는 않으시겠죠?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다른 데서도 영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를 많이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우리 전제하에서, 디지털 프로그래머로서, 디지털 노마드로서 영어를 잘해야 되는 전제하에서 이 책을 이제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먼 장정을 같이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꾸준함, 결정, 노력, 그리고 저의 결정, 노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영어 능률복화 단어를 조금씩 서로 지치지 않게, 저도 여러분을 지치지 않게 조금씩 같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어 자신감이 있고 좀 더 많은 기회, 디지털 노마드로서 또는 외국에서 일을 찾거나 외국에서 살거나 하는데 좀 더 많은 자신감과 기회가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많은 내용 기대되시고 호응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 주변 분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프로그램 내용들, 그 다음에 이 디지털 노마드 내용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